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건수가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전세 사기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빌라에 이어서 아파트까지 절세 원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월세도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가 이대로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런 주택 시장에 발맞춰서 우리는 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한동안 좀 안정세를 찾아가나 했던 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또 이제 좀 번복되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이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지가 좋은 이제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또는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역들을 알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만 하면 뭔가 생기고 괜찮아질만 하면 또 뭔가 생기고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혼란스러움을 잠재울 만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 어떤 자리가 좀 있을까요, 소장님? 네, 결국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뭐 강남권과 더불어서 용산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성된 도시가 완성된 지역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개발이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인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용산에 저희가 또 주택수에도 빠지는 혜택이 있는 이제 그런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세미나 많은 문의 해주시면서 참석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여러 의견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서울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이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이 얘기도 많이 좀 들어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사업의 그 위치랑 그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말 그대로 서울역의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북부역 세권 개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실제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서울역을 딱 나서면은 동쪽, 이쪽 동쪽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버스도 타고 또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철 또 이용하면서 아니면 이제 이쪽에 대규모 이제 업무타운이라든지 관광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북쪽 어디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서울역 북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수제화 거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수제화 거리와 여기 옆에 서울로 7017. 여기 이제 고가도로를 이제 공원화 시킨 거죠. 딱 이 사이, 요렇게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위치는 일단 행정구역상 중구 복례동에 있습니다. 자, 복례동 2가에 있고요. 전체 대지 면적은 29,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평으로 환산하면은 약 한 8,7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이라고 해놓고 8,700평, 만 평도 안 되는 수준이면은 생각보다 작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 연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전체 연면적은 3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평으로 환산하면은 10만 평이 넘습니다. 10만 2천 평, 10만 2천 평 가량 되는데, 뭐 이는 대략 이제 축구장 넓이로 환산하면은 약 한 축구장 50개를 합쳐놓은 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면적, 연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역시나 이제 대기업에서 진행합니다. 하나 컨소시엄, 하나그룹의 계열사들이 이제 모여서 컨소시엄을 이뤄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광운대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한화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지하는 6층까지 내려가고요. 지상은 최고 이제 39층까지 올라가면서 5개 동을 이제 짓는 그런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시설 구성을 보시면은 보통 이런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뭐 대규모 업무타운에서는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좀 분양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아파트라든지 뭐 오피스텔 이런 주거 시설을 굉장히 많이 넣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 시설 이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텔 등 숙박 시설, 뭐 판매, 그리고 뭐 전시라든지 뭐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마이스 시설이 주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기는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랐는데 저희가 지도로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규모가 축구장이 이제 몇십 배의 규모이고 아파트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좀 특이한 이 개발 사업이다, 특수한 개발 사업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같아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을 보통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강북 지역의 코엑스라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뭐 전시라든지 대규모 전시, 뭐 컨벤션 이런 시설들을 이제 강남에 있는 코엑스에서, 삼성동에 있죠. 이제 코엑스에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강북 지역에는 이렇게 이제 대규모 전시 컨벤션 시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편함도 있었는데,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대규모 전시 시설, 뭐 컨벤션 시설이 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업무 시설뿐만이 아니고 업무 시설도 있지만은 이제 마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뭐 이제 전시라든지 뭐 이제 컨벤션 이런 시설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이제 사업, 이제 개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입점이 되는지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코엑스가 그야말로 떠올랐는데 코엑스가 이제 서울역 부근에 다시 하나 생긴다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도 사실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 이 북부 역세권 사업이 완성이 되면 이 주변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관련 이제 인근 사업체들의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 직원 1,000명 이상이 있는 법인 사업체를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그림으로 표시해 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서울역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광화문 업무타운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광화문 업무타운에 굉장히 많은 수의 이
대규모 법인 사업체들이 이제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강북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 컨벤션 시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강남까지 넘어가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비효율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광화문 이 대규모 업무타운 바로 옆에 붙여서 북부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바로 옆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인근에 관련 이제 사업체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일단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이 북부 역세권 개발을 기점으로 이 서울시에서 그리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서울역 광장을 공원화 시키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서울역은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얼굴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서울로 오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오는 게 이 서울역으로 이제 먼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역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지역을 많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사진상 보시는 것처럼 이 서울역 앞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또 약간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이 있는데 이 거기에 메인 서울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북부 역세권 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어수선한 서울역 앞 광장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깨끗한 이 공원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거는 좀 장기적이고 더 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철도 지하화를 통한 이제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철도가 내려오는데 다 지상으로 되어 있는 이제 철도입니다. 이 철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긴 하지만은 이 지상으로 나와 있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간에 철도가 가로지르다 보니까 이 철도를 기점으로 이 좌우 지역이 단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슬럼화된다든지 낙후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내려오는 이 철길을 다 지하화 시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하화를 통해서 이제 상부 땅을 공원화, 녹지로 이제 조성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좌우 단절되었던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해소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환승 체계 개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역 가보신 분들은 많이 이제 느끼실 겁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는 이제 지하철, 뭐 철도 노선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신규로 뭐 조성되는 노선까지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얽히고 설켜서 사실 환승 한번 하려고 해도 정말 길 잃을 정도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또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철도 이제 지하화라든지 뭐 이런 북부 역세권 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환승 체계 또한 많이 이제 개선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공원화 이제 앞서 이제 서울역 앞 광장 이 공원화를 제외하고 뭐 환승 체계 개선이라든지 뭐 철도 지하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북부역 세권 개발을 기점으로 진행시키겠다라는 서울시의 플랜이 있습니다. 네, 서울역이 개선이 많이 되기는 됐지만 여전히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원화시키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또 이제 철도를 이제 지하화시키면서 외관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좋은 변화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고 좋은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던 게요. 환승 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역에 정말 많은 노선과 버스들이 지나다니는데 그게 굉장히 넓기도
복잡화하고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개선을 시켜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보면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예쁘고 깔끔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용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주변의 집값은 그야말로 굉장한 수혜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에 그렇게 집이 또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그곳이 어딜까요? 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개발이 되겠구나, 뭐 잘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낼 게 아니고 이 개발로 인해서 이 파생되는 그런 영향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을 내가 염두에 두면은 또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이 진행되는 이 서울역 인근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쪽에 이제 주변에 많은 지역들이 다 이제 수혜를 받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이제 겪을 그럴 지역이 어딘가라고 이제 보면은 여기 청파동, 용산구 청파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서울역, 제가 이제 아까 뭐 철도 지하화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단절된 모습, 그러니까 한쪽은 발전되고 한쪽은 낙후돼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대부분의 뭐 철도가 있는 지역을 보면은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서울역의 이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명동이라든지 뭐 이제 시청, 광화문 이쪽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발전되어 있고 또 이제 관광지라든지 유동인구도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쪽을 보면은 뭐 이제 청파동이라든지 뭐 서계동 뭐 이쪽을 보면은 이 서울에 아직도 이런 지역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낙후되어 있는 심지어 판자촌처럼 보이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개발을 통해서 이 서울역 인근이 굉장히 이제 좋게 바뀌면은 사실 이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변화시킬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쪽에 있는 청파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자, 이 청파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 북쪽에는 여기가 자, 북부 역세권 개발. 자, 북부 역세권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자, 나중에 이제 서울의 또 랜드마크가 될 지역이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파동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위아래로 대규모의 굉장히 큰 개발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자, 이 굉장히 큰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릴 것이고 또 직장인들을 위한 뭐 배우 주거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될 거기 때문에 딱 중간에 있는 이쪽 청파동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철길 지하화를 통해서 녹지 공간 조성이라든지 또 주거 환경 개선 등 굉장히 이제 큰 변화를 볼 지역이 청파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서울역 인근에 뭐 중림동이라든지 뭐 후암동 뭐 이런 여러 지역들이 또 수혜를 받겠지만은 현재 모습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큰 수혜를 입을 지역은 청파동이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곳으로는 이제 서울역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용산구 청파동을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청파동이 위쪽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이고 아래쪽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개발의 모두 이 수혜를 아래 위로 이제 다 흡수를 시키게 되는 청파동인데요. 그야말로 용산구 청파동, 용산구는 지금도 이 이름 네임밸류 가치가 워낙 높지만
앞으로 더더 커질 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파동에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저도 살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파동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만약에 좀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또 이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주제도 용산이네요. 용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수요일 오후 1시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여러 의견도 나눠보시고요.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문의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번호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셔서 상담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 773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강동구 일대 재개발 빌라 투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강남 4구로 확대 지정이 되고 또 강동구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강동구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앞으로 그 개발 호재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 가지고 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소장님께서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투자? 네, 일단 저는 이제 지금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원래 이제 송파랑 이제 강남 일부만 이제 걸쳐져 있던 부분이 해제가 되었다가 이제 확대돼 가지고 다 재지정됐죠. 그래서 이제 송파, 강남, 서초 그리고 용산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투기 지역 4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 지정되었는데 사실 지금 또 지정되었다 뿐이지 앞으로 이게 또 풀릴지 아니면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강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작, 마포, 뭐 성동 이쪽으로 또 확대될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정책 자체가 뭐 또 이제 성공적이다, 뭐 실패적이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논할 가치도 딱히 없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만 생각하면은 사실 실패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어떤 원칙이냐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로는 자,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있죠. 투자자는 절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자, 일단 정부에서 이 강남과 용산 쪽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갭투자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자본가들, 투자자들은 과연 이제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멈출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멈춥니다. 자, 강남이라든지 용산 아파트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지역으로 갑니다. 뭐 이제 강동구로 갈 수도 있고 동작구로 갈 수도 있고 뭐 마포라든지 뭐 성동 이런 식으로 주변 지역으로 당연히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강남에 있는 재개발 할 수 있는 빌라를 많이 보겠죠. 결국 지금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미래 아파트가 될 이 빌라를 매입한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듯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 거고 움직일수록 이 풍선 효과처럼 주변의 집값들은 이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자, 상급지 같은 경우에 자, 상급지를 보면은 오른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예. 자, 절대 안 떨어지는데 우리가 보면은 21년도 한 22년도 이쯤에 집값이 한창 많이 올랐을 때 쭉 많이 오르다가 한 22년도라든 23년도 뭐 22년도 말 이쯤 해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이제 폭락을 했고 지금도 회복을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폭락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런데 상급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똑같이 많이 올랐다가 똑같이 떨어지긴 합니다. 잠깐 이제 주춤을 하는데 생각보다 낙폭은 크지 않고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 23년도 말 24년도 해서 싹 다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오히려 더 올라간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당연한 게 결국 이 화폐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뭐 그 말은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통화량은 늘어나고 이 상급지 아파트라는 희소성,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수요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 돈도 많이 풀리고 희소성이라든지 수요는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경기를 타서 조금 주춤은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자, 공급은 항상 부족합니다. 자, 어디에 공급이 부족하냐? 상급지의 공급은 항상 부족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공급량을 늘린다라고 해서 뭐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뭐 나중에 뭐 또 4기 신도시라든지 뭐 이제 그런 택지 지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지만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집은 이 뭐 경기권 외곽이라든지 뭐 서울 외곽 이런 데 있는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권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를 원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지에는 새로 신규로 집을 지을 만한 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이제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요즘에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낮은 용적률을 쓰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된 아파트들은 이제 일반 분양분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을 어쨌든 이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결국 이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이 재개발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시청자분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뭐 강동구의 재개발 빌라를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무조건 고민도 할 거 없이 매입하시면 됩니다. 자, 강동구라는 어쨌든 상급지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이 강동구에 이제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 생각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려하시는 게 나중에 규제를 받으면 어떡하냐? 지금 현재 투기 지역은 뭐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 4개에다가 투기 지역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강동구까지 지정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결국 저는 이제 이것도 딱히 고민할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규제라는 게 지정이 되면은 상급지라고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규제를 받는 지역이 집값이 떨어지냐? 절대 아니거든요. 잠깐 이제 규제가 나오자마자 주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상 누가 봐도 아, 여기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급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강남 집값 아무리 규제받아도 절대 안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강동구가 이제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 드디어 이제 강동구도 나라에서 인정한 상급지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제라는 게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원한 규제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예를 들어서 강동구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거나 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잠깐 주춤할 뿐이지 이 규제가 결국 이제 풀리고 나면은 폭발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제 규제에 얽매일 필요 없이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뭐 더 늘어나게 될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투자자들은 계속 움직일 거라는 점, 그리고 상급지의 공급 부족은 항상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좀 정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임장도 나가 보신 다음에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002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청파동 3가 모아타운 추진 지역 투자 전망 괜찮나요? 반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까 앞을 시간에 키포인트였던 지역이네요. 청파동인데 청파동 3가 모아타운 여기도 괜찮게 보실까요, 소장님? 네, 그러게 아까 지역 분석 시간 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청파동 보시네요. 이 청파동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용어약을 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서울역 북부에 여기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자, 북부 역세권 개발 진행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용산 이 국제업무지구. 자, 이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이 청파동이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철길 지하화를 통한 또 이제 주거 환경 개선까지 굉장히 이제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이런 개발 호재들을 이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청파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께서는 청파동의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청파동 3가 모아타운 추진 지역이면은 지금 이쪽 보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투자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제 모아타운 동의율은 50% 이상 거뒀지만은 반대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모아타운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자, 동의율이 현재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있으면은 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약간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장에 모아타운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뭐 짧은 시간 내에 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시 이제 뭐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아타운만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용산이라는 입지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찬성하는 지역이 여기 이제 청파동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개발 호재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직접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거냐, 요거를 이제 많이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죠. 주변 좋아지고 주변에 이제 좋아짐으로 인해서 집값이 일부 상승하는 거는 당연히 좋지만은 그래도 재개발까지 완료가 되는 그런 이제 수혜를 입게 되면은 집값이 이제 확 올라가는, 내 재산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청파동 3가 재개발 가능성, 지금 당장은 약간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민의 의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성까지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자,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개발의 필요성. 결국 이제 재개발이라는 거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이제 사업입니다. 결국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은 행정적인 이 절차, 뭐 행정력, 그리고 또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없으면은 이 행정기관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낙후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꼭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사업성.
당연히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사업성이라고 하면은 뭐 기존 사용 중인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제일 핵심은 분양성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겠죠. 아무리 개발을 해봤자 정말 열심히 큰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개발을 다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만약에 이제 판다라고 했을 때 헐값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성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주민의 의지, 당연히 개발 사업은 주민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자, 이 세 가지 측면을 이제 들어서 이 청파동을 볼 때는 여기 이제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차량도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이 굉장히 좁은 골목길들도 많고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나 불이 났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치안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성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분양성하고 분양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뭐 특별한 말씀 안 드려도 용산 청파동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줄 서서 팔릴 겁니다. 그리고 비싼 가격에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성이 떨어진다든지 분양가를 낮게 팔아야 되는 그런 위험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주민들의 의지. 근데 자, 주민의 의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모아타운 동의율이 현재 50% 이상 걷기도 했으니까 주민의 의지는 충분히 있는데 사실 문제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죠. 자, 결국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50% 이상의 의지가 있더라도 진행이 원활히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반대,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과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이제 캐치를 해서 보면은, 자, 현재 이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하수업을 하시는 이 하수업자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분들이 조금 애매한 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조그마한 원룸 임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재테크 차원 부업으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수업이라고 하면 사실 생업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진행되어서 사실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생계가 이제 끊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반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하수업이라는 게 우리 다들 알다시피 사실 좀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는 뭐 대학생들도 뭐 이제 다 깨끗한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이런 데 들어가지 굉장히 좀 오래된 하숙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수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이제 사라질 그런 이제 업종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업자 분들한테 이 개발에 대한 공감대, 꼭 개발에 대한 이제 공감대와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이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생계를 이제 포기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 대안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만 맞춰줄 수 있는 사업이 또는 이제 구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곳이 여기 청파동이기 때문에 당장 뭐 1, 2년 안에 재개발 될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5년이든 뭐 약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 청파동 굉장히 이제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재개발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되기 어렵다 보니까 당장 이 모아타운만 보고 들어가기는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이 용산의 입지를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용산의 호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청파동이다 보니까 개발 압력이 또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상담 내용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55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년 전 재건축을 바라보고 상계주공 6단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져서 아직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재건축이 좀 진행이 되면 집값이 오를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창 또 핫했던 지역이지 않나요? 상계주공.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22년, 2023년 그쯤에 이제 하락을 한 후에 아직 회복을 좀 못한 지역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3년 전이면은 뭐 대략 한 2021년도라든지 한 2022년도 뭐 이쯤에 이제 매입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자, 여기 상계주공 6단지 같은 경우에 한 38년 차 정도 된 아파트고 세대수는 약 한 2,600세대 대단지 아파트죠. 자, 그래서 이게 뭐 한 21년도 말 22년도 이제 그때 이제 고점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가 한 9억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락을 해서 6억대까지 거의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좀 많이 빠진 이제 그런 아파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떨어진 이 집값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한 6억 초반대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서는 좀 앞으로 재건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집값이 오를까라고 이제 그렇게 좀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원에 있는 이 상계주공 6단지 아파트가 사실 집값이 지금 현재 안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때문입니다. 자,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게 재건축 때문에 이슈가 된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 이 상계주공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8년 차 2,600세대 정도 된 대단지 아파트고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되고 신속통합 방식으로 재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은 많이 바뀌겠지만은 현재 최고층 수 49층, 대략 한 3,500세대 정도로 개발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자, 신통으로 개발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 규모도 굉장히 대단지 초고층 아파트로 진행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왜 집값이 안 오를까? 다들 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분담금 때문이죠. 자, 이 재건축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부담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잘 안 오르는데, 자, 지금 현재 대략 한 84 타입, 나중에 84 타입으로 옮겨갈 경우에 이제 59 타입이 84 타입으로 갈 경우에 추가되는 분담금이 대략 한 5억에서 6억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사실 미래에 새 아파트를 자, 지금 이제 저렴하게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자, 미래의 새 아파트를 지금 싼 가격에 이제 매수하기 위해서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미래의 새 아파트가 지금 싸지 않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제 굳이 살 이유가 없죠. 그냥 앞으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새 아파트를 사면은 그냥 이제 심플하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이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제 개발이 자초될 거라는 리스크를 이제 안으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상계주공 6단지 보면은 아까 이제 59 타입이 이제 84 타입으로 이제 나중에 갈 때 추가 분담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59 타입 집값이 얼마냐? 한 6억 정도, 6억 한 초반대 정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래의 새 아파트를 얼마를 주고 사느냐? 현재 집값 6억, 그리고 앞으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주고 집을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강북 노원이라든지 뭐 이제 도봉 강북구 뭐 이제 이쪽 지역에 84 타입 신축급 아파트가 한 11억 전후로 이제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한 광운대 역세권 사업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가가 대략 한 13억 수준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 초기 단계, 앞으로 언제 될지도 이제 모르는 이런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11억에서 12억 정도의 이제 가격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주변에 이제 시세가 요 정도인데 그러면은 과연 투자를 할까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이 많이 이제 망설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이 뭐 상계주공 6단지 같은 경우에 당장은 집값 상승 이제 금액이 올라간 걸 이제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결국 이 상계주공 아파트가 이제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주변 시세가 상승하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데, 자, 분담금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분담금은 사실 공사비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줄어들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분담금이 사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는 거의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이냐? 지금 뭐 대략적인 이제 뭐 이 아파트를 이제 매수했을 때 미래의 새 아파트를 한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주고 사는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주변 시세가 뭐 15억, 한 16억 그 이상 올라가면은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수준인데, 현재로 봤을 때 이 강북 쪽에 84 타입 아파트가 한 15억에서 16억 이상 갈 것이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많죠. 뭐 앞으로 이제 이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뭐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10년 정도는 걸리겠죠. 한 10년 정도 후면은 뭐 한 요 정도 금액이 이제 받쳐줄지 이제 그럴 수 예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주변 시세가 요 정도까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은, 지금 일단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일단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재개발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진행되는 또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지켜보시면서 집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분담금이 줄거나 뭐 주변 시세가 상승하거나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두 개 모두 다 해결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더 늘어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고민해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상담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요청 주시거나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 자리 한번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소장님.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에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용산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아까 지역 분석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용산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이제 강남을 뛰어넘는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용산에 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 혜택,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혜택이죠. 이 주택수 제외가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용사는 사실 투자를 하기 싫어서라기보단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용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시거나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